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만 불 돌파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기간이 몇 시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간차를 두고 굉장히 많은 롱 물량이 청산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강세장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정말 좋았었죠. 10만 불 돌파하자마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빗썸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접속되기 48분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빗썸에 계좌를 열려고 몰렸으나 12월 6일 아침 7시를 전후로 해서요. 그래도 꽤나 많이 좀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한 10만 몇천 불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거의 9만 불 가까이 떨어지면서 10%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94%의 롱 물량이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빨리 돈을 벌려는 물량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거는 한 번씩 시원하게 털고 가는 게 일반적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 특히 인간 지표들이 나타나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를 때 더 오른다,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이런 분들의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좀 인간 지표로 생각됐던 분 중에 한 명이 제이콥 킹이라는 좀 젊은 애널리스트 같은데요. 이분이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해야겠죠. 비트코인이 하루도 되지 않아 10% 이상 떨어졌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은 테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함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음 약세장에는 1만 달러 이하로 쉽게 급락할 수 있다. 시한폭탄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크립토 겨울이 오더라도요. 글쎄요. 1만 달러로 가는 건 너무 심각한 본인만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번 그 최저점을 얘기하더라도 16,000달러 밑으로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저번에 22년도 그때 제 기억에 한 6,000달러가 저점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진다? 글쎄요.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사실 내일 그 일정이 따로 있어서요. 하루 전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12월 6일 오전에 또 한국에서 2차 계엄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는 등 앞으로요. 강세장 내에서 이런 수많은 퍼드들은 숱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일상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는데 10만 불까지나 올라 버렸는데 그리고 리플도 많이 올랐고 안 오른 코인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강세장 끝난 거 아니야?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제 논리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 헷갈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내가 만약 세력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는 대중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대충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대중들 입장에서 코인 잘 모르는 분들 포함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이 하면서 번쩍번쩍 할 거예요. 아마도 한동안은요. 유명 인사들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중들은요. 항상 비트코인이 100달러 돌파, 1000달러 돌파, 10,000달러, 5만 달러 돌파할 때마다 비싸서 안 샀습니다. 항상 비싼 겁니다. 비트코인은. 초보자분들은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비싸서 못 사겠고 또 이번에 많이 올라야 2배 간다면서 기껏해야 최대한 보더라도 한 20만 달러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알트를 사야겠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 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알트코인 번쩍번쩍 하고 있으니까 더 확신에 차서 알트로 몰려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전 세계적인 마케팅. 이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서 이 판을 만들었습니다. ETF 승인도 시켰고요. 2, 3년 전부터 거짓말을 하다가 회계를 했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판을 깔고 지금 10만 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님을 더 모집할 기회로 삼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10만 불 정도 올렸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사이클을 내가 바라보겠다. 어느 게 적절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썼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할까요? 세력도 탐욕의 끝이 없고요. 대중들도 탐욕의 끝이 없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짝반짝 만들어서 손님을 모집을 해야겠죠. 손님을 모집하는 건 바로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알트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히는 알트코인이 완전 말도 안 되게 올라와야지 손님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비트코인을 사러 오셨던 분들조차 알트코인을 사도록 만드는 게 제가 만약 세력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 이더는요,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은 시총이 낮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또 주물를 수도 있겠죠. 작은 세력들도 이렇게 운영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알트코인 가격을 올리면 대중들은 알아서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가 이성을 잃는 정점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주위에 보면 뭐 정말 영끌의 비투에 뭐 퇴사를 했다는 등 부자가 됐다는 등 이런 사람 나오셨나요? 뭐 인증샷이 나오거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알트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알트코인 포머를 유도할 수 있는 지금 뭐 효과적인 마케팅 틀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내년 1월 또는 내년 1분기를 토대로 1월에 호재가 있으니까 좋을 거야 라고 해야 12월에 많이 뭐 특히나 알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만의 취할 것만 취하셔야 됩니다. 절대 정답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1월 호재를 근거로 12월을 아무래도 조금은 더 한 60% 70%의 확률로 들어올리지 않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월 20일 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겠죠. 그리고 이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되실 분, 지금 다 지명이 되고 있죠. 자, 데이빗 sak스라고 해서 전 페이팔의 임원입니다. 이분이 크립토 차르만 된 줄 알았는데요. AI 차르까지 겸하는 것 같습니다. AI의 크립토, 뭐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분이 와도 뭐 정책적으로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SEC의 폴 에킨스라는 분마저 지명이 됐었죠. 이분이 보니까 예전에 한 2002년에서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까지는 SEC에서 의원으로도 위원으로도 일을 했던 분인데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에 이제 나왔던 분이고 뭐 이해도가 많은 분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한다. 어떤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들이 취임한 후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크립토 친화 정책이 펼쳐질 거야.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명확해진다든지 뭐 FIT 법안이라든지 여러 개를 명확하게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뭐 끌어올려지고 있는 장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리플도 1월 달에 뭐 하나 일정이 있더라고요. 25년도 1월 15일 기준으로 SEC가 리플 소송 관련해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마감일로 지금 보입니다. 한 기사에서는 1월 15일 리플 소송의 운명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많이 간다고 뭐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쓰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1월 15일이다. 이때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SEC와의 소송, 리플 간의 소송이 1월 15일 굉장히 중요한 날짜를 앞두고 있다. 현재 SEC가 리플에게 부분 승소에 대해서 항소할지, 지금 리플이 사실 부분 승소를 이미 한 상황이잖아요. 항소를 할지, 기한을 연장을 할지, 아무튼 어떻게 할지 SEC에 대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리플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겪었었잖아요.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이거 설사 뭐 이들이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해봤자 뭐 믿져야 본전이다. 뭐 지금까지 받았던 뭐 고난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면 좋고 믿져야 본전인 뭐 나쁘지 않은 날짜를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좀 제가 놀랐던 기사가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ETF가 있어서 뭐 회계 처리라든지 뭐 방법적으로도 손쉽게 비트 이더까지는 기업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의 한 상장사 워크스포트라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트럭용 침대, 뭐 커버 만드는 뭐 침대 관련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인들의 현금 보유액을 통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를 건너뛰고 XRP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 참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알트코인으로 기업이 직접 매수가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걸 보면 자, 기업 매수까지도 뭐 XRP든 뭐 솔라나든 이런 게 이어지고 게다가 리플은 뭐 IPO다, 뭐 기업 공개라고 하죠. 또는 뭐 ETF,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든지 다 이런 소식들을 다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잠재적인 호재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업비트 창에 항상 거래량 거의 1위, 뭐 못해도 2위를 이미 리플이 차지하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한참 뛰어넘은 거래량. 항상 입문자들이 볼 때 바로 처음에 눈에 접하는 코인이 리플이 벌써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라는 거냐? 저라면 절대 안 사죠. 이미 뭐 4년간 할인 기간을 오래 줬었는데 지금 벌써 뭐 5배 이상 오른 가격에 저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크게 올랐지만 만약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24년 3월 달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요. 아, 좋다구나 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그때 이제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혹독한 조정에 다 떠나셨던 분들 아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려면 또는 뭐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뒤집힐 정도로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겠죠? 뭐 대략 오른 거 정도, 뭐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많이 오른 정도로는 이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떠난 분들까지 다시 한번 모시게 하려면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져야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 내년 1분기입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자,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 미국은 미국 뭐 전체 뭐 나름대로 하겠지만 플로리다 주에서 자, 내년 1분기, 1분기는 1월, 2월, 3월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 플로리다에 있는 비즈니스 협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플로리다는 연기금으로 비트랑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계속 내년 초에 뭔가 뭐 호재가 있을 거다, 기대감이다 이런 뭐 뉴스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게 제 눈에 포착이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반토막 가능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뭐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알트코인의 탑, 알트코인의 정점은 아닌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요청하는 또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종종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가장 직접적인 게 있습니다. 알트코인 정점 신호 굉장히 많겠죠. 뭐 코인베이스 앱도 있고 뭐 일단 이더리움 가격도 한참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최고 가장 정확한 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7년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가 18년도 초에 확 떨어졌었죠. 알트코인이 밑으로 올수록 불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또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때가 이제 알트코인 불장의 정점이었다는 거죠. 자, 최근에 한 60%, 61%까지 비트코인이 오르다가 현재 지금 55%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앞으로 예상을 뭐 이렇게 대충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흔들 하다가 뭐 44나 40, 뭐 3이나 뭐 요 정도로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점 근처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튀어 오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튀어 오를 때는 알트코인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뭐 1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도미넌스 앞에 일단 4자 뭐 40 몇 프로, 뭐 44%, 5%뭐 이 정도는 봐야 좀 긴장이 되겠구나. 정점 신호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직 55%니까 아직 정점이 오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죠. 그래도 반토막 조정은 나 받기 싫다. 조정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 몇 월에 정확히 조정이 옵니까? 뭐 언제 오릅니까? 정확히 알고 봐. 이런 뭐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자, 결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로 벌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별로 인정하기 싫지만 꼭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에 팔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 이거죠. 환희의 매수에서 더 환희의 매도한다. 어떤 게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환희에 들어와서 더 환희에 매도하는 거 통계적으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이거를요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포에 매수하면서 온갖 정말 험한 꼴 많이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겪어보시면 뭐 아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덜 팔았는데 큰 조정 올까봐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시겠지만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냥 온몸으로 맞으셔야 되고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온몸으로 맞기 싫다. 여기 나와 있죠. 코인 투자로 그럼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다. 누구도 저점, 고점 예상하고 뭐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만약 온다. 만약 덜 팔았는데 온다. 그냥 온몸으로 맞고 견딜 체력과 인내력을 가지셔야 된다. 그게 투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남에게 매수 매도를 묻지 말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각자의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미 5배, 6배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들여왔다가 물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팔아도 되나요? 전자의 경우는요, 그냥 아무 때나 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막 들어와서 손해인 분일, 뭐 이때 팔아도 되나요? 글쎄요.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포에 매수한 사람과 환희에 매수한 사람 출발점이 다르고요. 산전수전의 경험, 이 정말 마이너스를 감내하는 능력도 다르고요. 포트폴리오도 다르겠죠. 비트 이더를 꽉꽉 채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트 몇 종목에 올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정답이 그들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정확한 적용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나는 팔고 떠나겠다, 빠지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정말 과도한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을 버리셔야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고요. 덤덤하게 공포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분할 매수 손이 막 나갑니다. 그리고 환희에는 분할 매도로 대응이 가능한 수준에 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평정심을 잘 지키셔서 이번 사이클에 꼭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